안녕하세요, 그냥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초아입니다. 우주먼지들의 하찮은 이야기. 우주. 그 흑백요리사 끝나고 재밌는 게 없어가지고 속상하다가 랩퍼블릭이라는 힙합 프로그램이 하거든요. 티빙에서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 쇼미더머니 같은 거구나. 그런 거죠. 네, 그런 건데 쇼미더머니 제작진도 이제 많이 참여를 했고 근데 쇼미가 안 하고 올해는 랩퍼블릭을 해요. 근데 저는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잘해 사람들? 네. 데뷔한 사람들이야? 아니면은 네임드도 있고 혹은 아무도 모르는 신예도 있고 혼자서 음악을 꾸준히 해왔는데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사람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막 옛날에 잘 나갔다가 한참 안 나오던 옛날 선배도 있고 막 다 섞여 있어서 그게 좀 재밌고 나이대도 되게 막 고등학생부터 40대까지 있고 래퍼들 나이가 저는 원래 힙합도 좋아하고 힙합 예능 프로그램도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재밌는데 문제는 내 티빙에만 뜨는지 이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비밀리에 나만 보여주나 봐. 나도 처음 들어. 그치? 그래가지고 쇼미는 그래도 요즘 쇼미 하는 것 같더라. 힙합 안 보는 애들도 그래도 아는 척은 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정말 나랑 내 동생만 봐. 그래서 이럴 거면 우리 집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막. 마지막에 남은 한 명한테 어떤 기회를 주는데? 팀으로 나눠가지고 8개의 팀으로 8개의 블락으로 나눠요. 그래서 1팀, 2팀, 3팀 이렇게 해서 마지막 우승한 팀에게 아마 3억이었던 것 같은데 돈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팀전이야? 네, 근데 팀도 막 구성원도 바꾸고 막 리더도 바꾸고 막 정치질도 하고 이게 다 들어간 그런 느낌. 나 정치질 좋아하는데. 재밌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바라는 장면들이 싸우고 파트 막 더럽게 못하면서 욕심만 많아가지고 막 내가 고집하고. 가져가겠다고 그거를 막 다른 팀원들이 보고 있고 맞아. 약간 이런 거. 그래서 막 흥미로워. 심사위원이나 왔을 때 사실 걔 말고 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걔가 막 절치부심해서 연습한 거야 사실 밤새도록. 그래서 걔가 훨씬 잘해서 순식간에 바뀌고 맞아 이런 포인트. 맞아. 그런 거 재밌지. 개 재밌죠. 이 파트 누가 하겠다고 누가 정한 거예요? 약간 이런 거. 너네끼리 합의가 된 거야? 보는 거 같은데 지금 얘기가 다. 내년엔 되겠니? 그런 남에게는 안 뜨지만 너에게 뜬다는 것도 알고리즘의 일환 아닐까. 자연스럽다.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AI. AI 아까 막 쳐다보시던데 AI가 뭐의 줄임말이죠? Artificial Intelligence. 맞나요?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 아마 맞을 거예요. 너네들은 잘 써? 평소에? 뭐 챗 GPT나 카톡 AI 요약 기능이나 카톡 AI 요약 기능은 쓰고 있고요. 근데 저는 원래 카톡을 빨리 봐요. 그러니까 걔보다 내가 빨리 봐. 걔가 요약할 게 없어. 맞아. 그 카톡 실험실 들어가서 설정하면은 카톡 300개, 500개 쌓였을 때 요약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몇 줄로. 근데 가끔 다른 사람들이 해석한 거 보면은 전혀 다른 내용 얘기하고 있고 막 진짜 오해를 살 수도 있을 만한 말하고 막. 그래서 저는 그거 친구들이 쓰는 거 보고 재밌어 보여가지고 했다가 뭔가 개인정보에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바로 껐어. 근데 우리 셋 중에서는 초화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 약간 그 전화 요약 기능?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주지 않았어? 봤어. 나 뭐였지 그게? A-인가? 맞아. A- 일단 A- 뭐죠? 아마 SK인가? SK일 거야. 왜냐면 나한테도 설정이 들어가면 있거든. 어떤 통신사에서 만든 그 통화 내용 요약 서비스? 기록하고 요약하고 하는 그런 AI인 걸로 아는데 통화를 하면 자동으로 일단 다 그게 녹취록이 만들어져. 그리고 그거를 요약을 해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줘. 하여튼 되게 잘해. 그래서 유용하게 쓸 법하다. 특히나 구체적인 막 정보들이 중요한 그런 통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또 쏙쏙 골라서 잘 기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쓰는 건 아니라서 뭐 잘은 몰라요. 거의 비즈니스 이런 데서 쓰나? 그치. 유용할 그러겠지? 것 같아. 비즈니스로 쓰면. 근데 나는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나는
되게 거부감? 반감? 이런 것도 되게 큰 것 같아. 어떤 면에서? 나는 일단 AI 들으면 싫어. 싫고 AI 자꾸 이렇게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막 발전시키고 하는 거 다 너무 싫어.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는 생각은 안 하나요? 이 흐름이 너무 싫어. 흐름을 막고 싶어. 어쨌든 이거를 자꾸 일상에 이렇게 다 침투해 오니까 쓰면서 내가 더 편리해지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길게 보고 그랬을 때는 사실 지금 내 삶의 문제나 이런 거를 과학기술이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이걸로 AI 학습시키고 쓰는 데에 전력도 엄청 소비하고 그런 환경 문제 생각도 들고 이거를 제가 이제 녹음 주제로 얘기를 해보자고 했던 거는 지난달인가 전주에 갔을 때 엄마 아빠가 나 일할 때 AI 많이 안 쓰냐고 물어봤어.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가끔 이제 뭐 필요할 때 쓰기도 하는 것 같고 뭐 프로그램도 요새는 AI가 이제 다 기능이 점점 들어와서 조금씩 쓰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포토샵 이런 거에서도 다 쓸 수 있고 그치 프리미어랑 이런 것도 다 그랬더니 그쪽으로 AI를 잘 써가지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흐름을 이제 주도할 그런 사람들이고 그걸 계속 이렇게 거부하는 그걸 배우지 않고 이전의 방식대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뒤처질 것이다. 그리고 일단 AI가 계속 발달을 해가지고 어떤 예술적인 것들도 지금 다 대체를 하고 있고 뛰어넘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너는 영화는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것도 막 물어보고 100분 토론 갔다 온 거 아니야? 그런 거 맨날 다 꿰고 있고 이러니까 사실 저보다 막 뉴스도 맨날 듣고 뭐 팟캐스트 듣고 하니까 이 흐름에 대해서 더 빨라요. 그래서 그런 거 맨날 알려주고 넌 안 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난 싫어하니까 또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무슨 옛날에 컴퓨터가 이렇게 등장하고 했을 때 고집부리면서 꼰대같이 굳이 손으로 종이로만 글 쓰겠다고 하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랑 뭐가 다르냐 하면서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데 그거를 따라가야지. 그래서 대체될 것 같냐 이런 거를 막 물어봤을 때 나는 완전히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기술이 얘의 능력이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다는 게 아니라 걔의 능력은 계속 엄청나게 뛰어나질 것 같은 건 맞는데 나도 그걸 만드는 사람들을 나는 못 믿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 이걸 만드는 것도 어쨌든 인간들이잖아. 인간의 데이터로 학습시키는 거잖아. 어쨌든 기술을 주로 만드는 게 뭐 구글이나 개발시키고 그러는 게 엄청 그런 큰 기업들인데 결국에 걔네들이 자기들 돈 벌어먹으려고 이걸 하는 건데 그게 모두한테 막 이로울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안 좋은 쪽으로 막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모두한테 좋은 걸 만들진 않을 것 같다. 어떻게든 어디로든 편향되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원이나 인력이나 이런 게 거기에 쏟아부어지는 게 아까워. 이걸 개발하는 데 쏟아부어지는 게. 뭐 그런 생각도 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대화가 잘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좀 찜찜하게. 근데 우리가 다 막 글이나 영상 쪽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근데 그런 위기감을 느껴본 적은 없어? 괜찮을까 싶은 그런 생각들? 있지. 그래서 더 이거를 같이 얘기도 해보고 싶고 그 대화도 마무리가 확실하게 안 됐던 게 이게 시대의 흐름이고 뭔가 나도 어떤 걸 배워야 되나? 이거를 따라가야 하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다 대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또 이거 막 거부, 반대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어가지고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아직은 뭐 다 대체될 거래, 뭐 모든 일이 다 대체될 거래라는 말은 진짜 옛날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나를 대체하는 건 나보다 더 잘하는 어떤 인간이지 AI가 나를 제치고 뭐가 하고 있진 않거든요. 진짜로 이제 내가 쓰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AI가 쓰는 시나리오가 채택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풀이 적어지거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내 노동력이 필요 없고 AI가 그거를 대신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진짜 나는 대체된다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긴 하잖아. 근데 아직 저한테는 네, 제 바운더리엔 없어요. 그게 어딘가에서 하고 있겠죠. 어떤 산업에서. 근데 저는 아직 그걸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 친구를. 그래서 아직 진짜 피부로 느끼진 않았지만 뭐 그렇대. 실제로 어디서는 진짜 그렇게 하고 있대. 란 얘기는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껴지지만 또 완전히 나한테 피부로 와닿진 않아 아직은. 뭔가 이거는 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영상 프로덕션에서 PD로 일을 시작하면서 뭐 현장에도 나가기도 했지만 나의 주 업무는 영상 편집이었거든. 근데 내가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영상 편집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또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테이블? 요금표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미 엄청 낮았단 말이야. 이 영상 쪽은 특히 이제 진입장벽이 낮고 옛날에 비해서는 사실 프로그램을 깔아서 유튜브를 보고 내가 이것저것 자르고 붙이고 하다 보면은 나도 할 수 있는 거거든. 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엄청 후려쳐진 단가인 걸 알면서도 편집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 편집자들 커뮤니티를 가끔 눈팅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진짜 막 너무 이 돈을 받고 일을 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해주는 거야. 뭐 만약에 10분짜리, 30분짜리 영상을 한다고 쳐? 그러면은 분당 10,000원 이렇게 받는 거야. 근데 결과로는 내가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준다고 해도 3시간짜리를 일단 난 10분으로 줄여서 뭐 자막 달고 노래 넣고 데시벨 하고 뭐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10분이니까 분당 10,000원에서 10만 원에 받고 일을 해주는 게 그럼 나의 시급은? 그래서 그때도 이미 인간의 이 노동비가 너무 후려쳐졌다. 너무 비정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런 걸 봤어요. 그것도 구독자 프로그램이긴 한데 편집을 그냥 해주거든요. 소스를 넣으면은 빨리 감기 한 것처럼 어떤 컷에서는 뭐 1캠을 써주고 2캠을 써주고 그걸 지가 그냥 계산을 해가지고 다 해줘. 편집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이미 내가 영상 편집자로 일하면서 되게 어떤 부품같이 일하고 있는 걸 엄청 느꼈는데 그 AI가 인력을 대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 엄청. 맞아. 그리고 막 회사에서도 이건 내 얘기는 아니고 막 아예 친구네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그걸 엄청 권장한대. 챗 GPT를 활용해서 기획서를 만들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 상부에서는 어쨌든 이게 신기술이고 이거를 알아야지 뭔가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러니까 되게 많이 요구하고 그거를 사원들도 어쩔 수 없이 쓰고 그래서 나는 그걸 많이 느꼈 좀 많이 맞아. 대체되고 있구나를. 맞아.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 보면 다른 뭐 편집자들이나 프리랜서들 보면은 지금 다 이제 AI 활용해가지고 만드는 거를 얼마나 잘하는가,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맞아. 이제는 중요해진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도 어쨌든 돈 벌어먹고 살아남으려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다른 편집자들은 뭐 AI 이렇게 써가지고 1분 안에 끝내는데 나는 그거 안 쓰면 하루 종일 걸려서 하고 있고 하면은 절대 못 이기잖아요. 뭐 같은 돈을 받아도 나한테 같은 돈이 아니잖아 그게. 그치. 그러니까 이쪽으로 계속 하려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내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싫었어. 그냥. 우주 AI 또 써본 거? 나는 작년 재작년에 스픽 그게 이제 영어 공부 어플인데 AI로 음성 메시지를 약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의 영어 회화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되게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옷을 사러 갔을 때나 뭐 관광을 갈 때나 음식을 주문할 때 엄청 진짜 한 수백 가지 상황을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할 수 있고 그냥 좀 더 돈을 내면은 아예 프리토킹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에 도움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그거를 많이 했었어. 기업 서류 넣을 때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비슷한 문항이야. 이 회사랑 저 회사랑. 근데 여기는 1000자짜리고 여기는 600자로 하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디도 줄일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챗 GPT한테 이거 지금 1000자인데 600자로 해줘. 근데 내가 납득이 안 되게 요약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러네. 여기를 아예 빼버리는 게 맞았네 싶은 거를 이제 꼬집어주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또 도움받는 거는 내가 어떤 뭐 1000자짜리 글을 썼는데 표현력이 부족해서, 어휘력이 부족해서 같은 단어를 막 여러 번 쓰는 경우가 있거든. 컨트롤 F로 해서 찾으면은 내가 이 1000자짜리에 같은 단어를 5번이나 반복했어.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대체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근데 예전 같으면은 그거를 네이버 국어사전에 쳐가지고 밑에 나와요. 비슷한 거나 뭐 아예 반대되는 말 이런 걸 다 알려주거든. 근데 그런 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챗 GPT한테 이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이나 다른 단어 같은 게 없을까? 이러면 막 짜라락 얘기를 해주거든. 그래서 거기서 또 보고 또 바로 쓰진 않고 그걸 다시 국어사전에 쳐가지고 이거를 이대로 대치해도 괜찮은 건가 싶을 때 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럴 때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근데 좀 찝찝은 해요. 그걸 쓰는데 항상.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나의 그게 들어가잖아. 내가 다녔던 회사 이름이나 부서 이름이나 내가 맡았던 프로젝트의 이름 같은 게 다 들어가니까 그거를 이제 아예 뭐 가제 처리, 가명 처리해가지고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원래도 AI에 너무 개인적인 거는 쓰지 말라는 안내문? 그런 게 있는 걸로는 알아. 까불이는 챗 GPT 써본 적 있어? 써봤고 나는 리튼 알아요? 아니요. 리튼도 써봤는데 그냥 약간 챗 GPT 같은 건데 뭐 이미지로 만들어줘. 뭐 이런 거 좀 더 활성화돼 있고 한국판일 걸요 아마. 사용할 일이 있으면 쓰고 있어. 어디 뭐 발표 자료를 내야 되거나 피칭해야 돼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 실력이 없으니까 거기에 뭐 어떤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걸 그려줘. 그럼 무조건 서양인으로 그리거든? 아니 동양인으로 그려줘. 아, 그럼 또 절대 한국인 같진 안 나오잖아. 그럼 막 중국 전통 무슨 옷 입고 있는 걸로 그려줘. 한국인으로 그려줘. 그럼 갑자기 엄청 막 그 홍대 힙스터로 그려놔요. 막 배꼽티 입고 있고. 그래서 아이 됐다 너랑 무슨 말을 하냐 그러고 그냥 그거 안 쓰고. 챗 GPT에는 수시할 때 시를 해석해야 되는 학교가 있거든요. 애들 가르칠 때? 네네. 그래서 그 시를 내가 해석이 안 될 때 그 시 해석해줘라고 많이 썼어. 걔의 의견은 어떤지. 그러면 쭉 해석을 해준다? 근데 문제는 읽어도 모르겠어. 읽어도 내가 봤을 때 그런 내용 아닌데? 이러거나 아니면 뭐 화자의 고독함과 뭐 실존적인 고민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뭐 이러는데 그 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걔가 해설한 것도. 그래도 한 번씩 넣어보긴 해요. 그리고 시나리오 쓰다가도 이런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5개 제시해줘. 막 이렇게 쓰는데 옳다구나 하고 가져간 적은 없지만 그 아이디어를 그래도 한번 내 생각으로 바로 가기 전에 어떤 발돋움 판으로 쓰기는 하죠. 네. 제 남자친구가 엄청난 챗 GPT 신봉자인데 오늘 녹음하러 오면서 어디서 그렇게 도움을 받는지 같은 거를 물어봤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일을 할 때 비즈니스 메일은 이제 평소에 쓰는 말투나 단어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 메일 이런 내용으로 써줘라고 하고 또 이거는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옷을 사면은 그 상세 페이지 샷 있잖아요. 그거를 챗 GPT한테 보낸 다음에 어울릴 만한 코디를 생각해달라고 한대요. 미래 사회에서 가능한 일 아니었어? 모르겠어. 근데 최근에 자기가 무슨 빈티지 샵에서 셔츠를 샀는데 첫 그 시작이 이 셔츠는 몇 년대에 어디 사에서 만들어진 빈티지로 보임 이게 막 다 나온다는 거야. 그런 거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기타 같은 거를 독학하는데 음악 이론 그런 것도 막 다 알려준대. 그래서 그거를 구글링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나의 이력이 있잖아 위에 계속. 그러니까 했던 얘기 또 하지 않아도 되는. 기억해달라고 하면은 그대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 검색에 하려고 하면 되게 막 정제된 말로 깔끔하게 해야지 나오잖아요. 근데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말을 막 횡설수설하고 이 말하고 저 말 해도 어쨌든 다 정리해서 해주니까 그게 편하다고 하더라고. 나 완전 비슷하게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촬영할 때나 편집할 때 얘기한 것처럼 검색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야. 검색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러니까 특정한 내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조명이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이거 누구한테 어떻게 검색해? 그렇지. 그리고 나 주변에 그 물어볼 사람도 주변에 조명 감독이 있지 않은 한 그래가지고 그런 거 물어보면은 그래도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해주더라고요. 코덱 관련해서도 이거랑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한국어로 검색하면 아예 안 나오고 영어로만 그나마 뭔가 유튜브 영상 같은 게 나오는데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 그거를 얘한테 물어보니까 그래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는 거야. 그럴 때 완전 유용하게 쓰긴 했어. 맞아. 확실히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검색 엔진을 네이버를 쓰는데 사실 네이버가 한국 거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풀리지 않은 어떤 전자기기의 리뷰나 개봉기를 난 보고 싶은데 그걸 네이버에 쳐봤자 없잖아. 그러면은 구글링을 하거나 유튜브에 쳐봐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영어니까 정보가 있는 건 알아도 그걸 100% 이해하는 건 힘들단 말이야.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그걸 다 번역을 해서 주는 거니까 우리한테 맞아. 뭔가 여러 번 그걸 거치지 않고 내가 검색창을 막 10개, 20개 이렇게 하지 않아도 거기다가 그냥 대고 얘기하면은 쭉쭉 나오니까 그래서 뭔가 편한 거는 있는 것 같긴 해. 나는 그 서울예대 이미지 분석할 때도 이미지 올리고 이거 무슨 영화인지 알려줘라고 쓴 적 몇 번 있었어. 괜찮다. 바로 알려줘. 그러네. 근데 그런 건 진짜 뭐 어디에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치. 맞아. 약간 꽃 찍어서 올리듯이 그렇게 맞아. 꽃 이름 뭐야 이거. 맞아. 나도 그거 많이 썼는데 그것도 AI네. 그러네. 네이버 렌즈 같은 거에. 그 어도비 AI도 생성형 AI여가지고 막 뭐 만들어주잖아요. 맞아. 근데 내가 잘 그거 활용을 못하는 건지 막 어디 유튜브나 막 릴스 같은 데서 AI로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건 다 너무 잘 만들었고 그럴듯한데 내가 그 명령어 넣어서 나온 것들은 다 어디 못 쓸 수준이야. 그래서 활용을 직접 해본 적은 없고 그리고 스노우 어플에서 사진 합성하는 거 그것도 해봤고 내 사진 넣으면 이거 증명사진처럼 만들어주는 거 좋다. 그 다음에 노래 만드는 거 그 키워드 같은 거를 넣고 노래의 스타일을 넣으면 만들어줘. 뭐 예를 들면 뭐 힙합으로 만들어줘. 아니면은 뭐 K-팝 아이돌 노래처럼 만들어줘 하고 어떤 가사들 넣을 건지 소재 같은 거 이렇게 넣고 하면 노래를 만들어줘서 그거를 사람들이랑 해본 적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언제 한 번은 결혼식장에 갔는데 결혼식장에서 음악이 나왔는데 그게 신랑이 자기가 만든 노래도 아니고 제가 AI로 만든이었나? 제가 AI로 만든 노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트는 거야. 그 본인이 만든 것도 작곡을 한 것도 아니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AI를 통해서 만든 노래를 결혼식장에서 깔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우주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런 거 막 했던 것 같은데 50년이 지나도 있을 것 같은 직업. 맞아. 약간 이런 거 맨날 랭킹으로. 예술가나 어떤 창의적인 직업들이 그나마 그래도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맞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실현되니까 오히려 반대로 얘네는 창의적인 일을 하고 그리고 걔네가 안 해도 되는 일 우리가 하고 일단 AI 먼저 하고 싶은 거 해주고 그다음에 남는 거 이제 우리끼리 싸워서 제가 안 한대 우리라도 해야지 이렇게. 근데 사실 난 잘 모르겠는 게 근데 예술가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더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내가 최근에 무슨 뉴스를 봤는데 미국 얘기였는데 그 사람도 동영상 만드는 사람이었다? 근데 막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은 모든 것을 AI를 통해서 만드는 거야. 자기 작업물 같은 거를. 근데 그 사람 이름 옆에 AI 아티스트라고 원래 그 직업이 써져 있는 공간에 AI 아티스트라고 써 있는데 그걸 딱 봤는데 AI 아티스트가 뭐지? 그리고 정말 AI만을 이용해서 작업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예술가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어쨌든 그것도 다 원래 있던 사람들의 것을 학습해서 하는 건데 그거의 맞아. 저작권은 어디에 있으며 맞아. 이걸 정말 그럼 내가 만든 거라고 할 수 있는지라고 생각하면은 그 약간 좀 모순을 느꼈어요. 또 애초에 영상 쪽은 기계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고. 근데 또 만약에 예를 들어 글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명령하는 사람은 나니까 명령어를 넣어야 나오잖아요. 그럼 어쨌든 명령어를 뭘 넣느냐, 뭘 언제 넣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다 보니 그 명령어 넣는 능력에 따라 뭐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맞아. 나도 뭐 예술이라고 AI 아티스트라고나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어쨌든 그거를 어떤 의도로 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원래도 막 옛날에 현대미술 이런 거 보면 막 변기 갖다 놓고 예술작품 하고 약간 이런 것처럼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지 막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 사실.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나도 그런 저작권 문제 같은 것도 엄청 막 가수들 목소리로 노래 막 만들잖아요. 그거 그냥 만드는 거잖아. 그런 거 볼 때도 좀 불편하고 이제 막 디자인 AI는 엄청 또 흔해져가지고 글자만 좀 입력하면은 뚝딱 이미지 만들어주고 맞아. 일러스트 만들어주고 하는데 정글에 있는 표범 그려줘 이러면은 바로 나오고 막 묘하게 어디서 많이 본 스타일이랑 비슷하거나 막 이랬을 때도 좀 기분 이상하고 나도 근데 다른 영역도 다른 영역인데 특히 뭐 진짜 어떤 우리가 순수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소설이거나 시야. 근데 챗 GPT가 무슨 시를 써줬어. 근데 그걸 보고 나는 울 것 같진 않거든? 왜? 근데 챗 GPT가 너무... 시를 써줬는데 만약에 뭐 이 두 개의 시 중에서 AI가 쓴 건 뭐고 인간이 쓴 건 뭐고라고 했을 때 너가 가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지. 그러니까 안다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쓴 게 아니고 이게 AI가 쓴 거라는 걸 안다면 미리 전제하고 한 거면은 나도 탁식이지. 미리 전제한다면 이게 아무리 막 높은 퀄리티라도 약간 자존심이 내가 이거에 울고 싶지 않을 것 같단 말이야? 내 마음을 울려도 불쾌할 것 같아. 근데 뭐 안 알려주면 구분은 못하겠지 아마. 구분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뭐 어떤 뭐 드라마 작가나 한강책이 이런 게 그냥 딱 그 아웃풋만 보고 감동하는 게 아니잖아. 그 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뭐 쓴 사람이 어떤 시기에 어떤 마음, 뭐 어떤 경험을 통해 이런 걸 썼을까를 유추하면서 그 작품을 읽는 게 같이 감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배제되고 그냥 어떤 쓴 사람에 대한 감정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읽으면 그 완성도는 좋아도 예술적인 감흥이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 예술을 점수 매기는 것이 얼마나 내 안에서 공명하느냐인 것 같은데 그게 나는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해. 나는 좀 다른 게 우리가 생각보다 더 잘 속는 것 같아. 한강 소설 이런 걸로 걔네 공부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감정과 상황과 캐릭터들과 비슷한 걸 만들겠지? 근데 나도 물론 그게 인간이 했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거를 그냥 모르고 봤을 때나 아니면은 알고 본다고 해도 사실 어떤 비슷한 것을 만들었어. 상강의 소설과 비슷한 것을 만들었어. 그럼 나는 감동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게다가 어떤 뭐 전문가가 아니고 대중들은 더 어떤 미세하게 안 따지고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더 약간 두렵고 걱정되는 게 더 있는 것 같아. 이거를 인간이 한 게 확실히 더 나을 거고 이게 분명히 차이가 느껴질 거야라는 확신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물론 그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얘가 더 싫고 그런 건 맞지만 그러면은 너는 이제 예술가도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 AI로. 근데 이제 내가 대체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그거 자체가 의미 있다고 내가 믿으니까 인간이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대체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이거를 어떤 객관적인 점수를 매긴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의 그 능력 차이는 없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사실 뭔가 말한 것처럼 돈 벌어 먹고 살 작품이 안 팔린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긴 하겠지. 나도 그거를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당연히. 구분할 수 없고 당연히 똑같은 걸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소비하느냐의 차이일 것 같은 말이었어. 내가 그거를 위해 돈을 쓰겠느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매드맥스에서도 그 아역을 AI로 했잖아. 이제 그게 분야가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거잖아. 그렇게 활용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번 매드맥스 3는 안 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점점 뭐라 해야 되지? 경계가 넓어지지 않을까? 경계가 모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럴 들었어. 수도 있을 것 같다. 뭔가 아직 덜 똑똑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가끔 진짜 AI 결과물을 보면 느껴지는 그런 불쾌한 골짜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인스타그램으로 외국 건축물이랑 인테리어 올리는 계정을 엄청 팔로우 해놓고 많이 보는데 원래 그 계정은 진짜 있는 건물들만 올리는 계정이었거든?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실제 한다고 싶은 것들이 막 올라와. 그래가지고 댓글을 보면은 AI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 사람들이. 그때서야 보고서 아 AI였네 싶기도 하고 아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물건 같은 거를 파는 것처럼 AI로 만들어가지고 상품 페이지에 막 올려놓고 나 그거 봤어.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거 보면은 어디까지를 걸러서 봐야 되고 아니 심지어 이건 완전 사기로 지금 단계에서도 어떤 법적인 조치가 될 것 같은 일인데 그 과일 같은 거 있잖아. 농부가 이렇게 우리 농장에서 한 포도 하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런 거 상세 페이지 올리고 어디 무슨 포도 협회에서 상 받았다 이런 것들 올리고 쫙 그런 것들 만들잖아. 그게 어떤 신뢰도 같은 걸 만드는 건데 그치. 그게 다 AI로 만든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 없고 이런 상 없어. 근데 다 너무 진짜같이 만들어서 팔고 있어. 헐. 그거를 최근에 봐가지고 어떻게 구분하지 이거를? 그러게. 그럼 안 되지. 안 되지. 그 농부 아저씨 얼굴 보고 사는 건데. 근데 막 미세하게 보면은 옷이랑 여기가 좀 안 맞고 막 손가락이 좀 이상하고 손가락 이상하게 꺾여 있고 그래. 그게 AI가 만든 그림의 특징이거든. 어딘가 이상한 게 있어. 근데 그것도 사실 조만간 다 금방 하겠지. 맞아. 보완하겠지. 근데 딱 보면 그 AI가 만든 그림들의 이상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이전에도 챗 GPT한테 뭘 물어보면은 없는 거를 틀린 거를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해줘. 뭐 맞아. 예전에 어디 촬영 갔다가 들었던 내용인데 그 자리에 AI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데 어떻게 학교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걸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게 주제인 포럼이어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과학고 선생님 이렇게 다 모시고 뭐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걸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 어떤 정보를 쳤을 때 비는 왜 내리는 거야? 라고 하면은 엄청 과학적인 것처럼 설명을 해서 해주는데 다 틀린 내용인 거야. 맞아. 근데 아이들은 그거를 필터 없이 받아들이잖아.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저번에 깜짝 놀랐어요. 홍대 근처 갔다가 홍대 맛집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름부터 이상해. 절대 없을 것 같은 이름의 그런 거를 쳐보면 없어. 그니까. 뭐 폐업한 그런 것도 아니야. 처음부터 없었던 가게야. 그런 근데 거를 왜 거짓말을 해? 그니까. 나도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게 못하는 게 나봐. 진짜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일본 그때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일본 뭐 시골 여행지 같은 거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없는 도시야. 거기 나온 데를 검색해 보면은. 근데 막 그걸 너무 그럴듯하게 어디에 있고 거기엔 뭐가 유명하고 막 이런 거가 나왔었던 너무 소름 끼쳐. 기억이 있어. 너무 사악하다.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아직 덜 발달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냥 다 자기가 어떤 아는 수준에서 무조건 일단 말을 하는 거 아닐까? 답을 내는 거 아닐까? 어머. 그래서 이거를 어떤 툴로서 사용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쪽에서 그래서 근데 지금 뭐 교과서도 다 AI 교과서 한다고 막 그러잖아. 맞아. 그리고 뭐 책 없는 종이 없는 학교 이런 거 한다면 다 PDF로 바꾸고.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런 결단을 내린 거겠지만 뭔가 너무 좀 갈수록 극단적으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적어도 선택지는 있었으면 좋겠거든. 내가 종이로 하고 싶으면 종이로 할 수 있고 근데 모든 걸 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더 거부감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애초에
그렇게 큰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주변에서 다 그걸 쓴다고 하고 나만 안 쓴다고 하고 쓰라고 하고 이러니까 점점 더 침범하면 침범을 했지 좁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 그 AI의 영역이. 맞아. 그치. 누가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의 뭐 싸움이다 막 이런 맞아. 그런 말들. 맞아. 근데 애초에 그거 자체가 멍청하다는 거 아닌가 싶어. 왜냐면은 뭐 질문을 한번 똑바로 하면 똑바로 대답을 해야지 막 여러 번 질문하게 만들잖아. 챗 GPT. 뒷담 까기. 약간 내 자신이 답정너가 된 기분이 들어. 챗 GPT랑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거 아니고 약간 내가 계속 고쳐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필요 없을 정도로 똑똑하다며요. 또 유료 버전은. 맞아. 유료 버전은 그렇대요. 그렇다더라고. 싫어 나는. 나 하기 싫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지 마. 나 하기 싫으니까 다 같이 하지 말자. 다 멈춰주세요. 되게 편한 회피형 사고방식. 다 같이 하지 말자. 오늘 에피소드가 재밌으셨다면 저희 인스타나 들으시는 팟캐스트 어플에 댓글과 리뷰 많이 남겨주세요. 에피소드 하단에 구글 폼 링크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woozomz@gmail.com으로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주먼지들의 하찮은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우주!